토트넘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트넘 호스퍼의 김지훈입니다. 토트넘이 벌리를 1대 0으로 잡았습니다. 승리를 챙긴 토트넘인데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부재가 느껴졌던, 정말 크게 느껴졌던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공격 장면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초반에 공격 기회가 많았던 토트넘이었습니다. 벤탄쿠르가 수비 사이로 공을 찔러 넣어줬었고요. 우도기가 이 공을 원터치로 스킵이 히샬리송에게 스루 패스를 찔러 넣어줬었는데 하지만 히샬리송의 이 슈팅전 마지막 터치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왼발 슈팅이 초라하게 끝이 났습니다. 첫 번째 기회를 놓쳤던 히샬리송이었고요. 두 번째 상황도 곧바로 존슨에게 찾아왔습니다. 존슨이 손흥민 존까지 툭툭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해봤지만 이때는 임팩트가 제대로 됐었거든요. 하지만 벌리의 무리치 골키퍼가 정말 멋있는 선방을 해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셀소가 뒤에서 태클로 끊어내면서 이번엔 벤탄쿠르가 히샬리송을 받고요. 히샬리송이 첫 번째 장면과 비슷한 각도, 비슷한 상황에서 역시 왼발 슈팅을 가져가지만 슈팅이 이번에도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역시 득점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존슨에게 길게 연결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존슨이 스피드를 이용해서 그대로 직선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크로스까지 연결지어봤지만 역시 존슨의 왼발 크로스는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존슨을 왼쪽으로 기용했을 때 드러나는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부정확한 크로스, 그리고 부정확한 약발, 두 가지 약점이 보였던 벌리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 30분 포르의 얼리 크로스가 있었는데요. 존슨을 향했던 얼리 크로스 정확하게 배달이 됐지만 역시나 존슨의 아쉬웠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또 전반 추가 시간에 또 역습 상황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역시 존슨에게 기회가 찾아왔지만 존슨이 돌파에 실패하면서 토트넘의 전반전은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54분 후반전에 들어서도 역시 공격 기회가 많았던 토트넘이었는데요. 역시 손흥민 존에서 가마차기를 해봤지만 키퍼 정면으로 향했던 존슨의 슈팅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포르의 크로스,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존슨을 향했던 크로스였거든요. 하지만 발리 슈팅 역시나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존슨 참 아쉬웠던 오늘 경기였고요. 그리고 65분에는 이번엔 우도기의 크로스가 있었습니다. 정말 좌우 측면에서 중앙을 바라보고 넓은 공간을 향해서 크로스를 많이 넣어줬던 토트넘이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오른쪽에 존슨에게 연결이 됐거든요. 오랜만에 존슨의 또 유슈팅이 나왔지만 벌리의 무리치 골키퍼 잘 막더라고요. 야속했던 벌리의 무리치 골키퍼였습니다. 그리고 77분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오른발 크로스를 오랜만에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 존슨을 맞고 세컨볼로 흘러나왔고요. 그리고 히샬리송에게 이 공이 찾아왔지만 또 첫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키퍼가 공을 잡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이어서 키퍼가 공을 던져주는 과정에서 포르가 끊어냈고요. 포르가 답답했는지 그대로 오른발 대포할 슈팅, 좌측 골망을 갈랐습니다. 확실히 토트넘에서 현 토트넘 라인업에서 슈팅이 가장 좋은 선수는 포르로 보이거든요. 포르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 벌리를 잡기 위해서는 원더골이 필요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유율과 공격 위협 그래프를 좀 보면요. 토트넘이 정말 압도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점유율로 찍어 누르고 있었고 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정력에 대한 참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였고요. 점유율은 63% 대 37%, 하지만 예상골 수치는 1.3과 1.16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공격진의 스탯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스트라이커 히샬리송 분모 평점은 6.5점이고요. 83분에 출전을 해서 예상골 수치는 0.22. 그리고 브레넌 존슨 분모 평점은 7.4입니다. 은근 높더라고요. 출전 시간 역시 83분이었고요. 예상골 수치는 0.52. 존슨은 55번 터치를 가져갔고요. 상대편 박스 내에서는 18번. 드리블 성공률은 50%의 확률을 보여줬고 크로스 성공률은 0%였습니다. 4번 시도에서 한 번도 성공한 크로스가 없었는데 참 왼쪽 측면에서 존슨은 크로스는 기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존슨은 무조건 오른쪽에서 기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클루셉스키 평점은 7.0점이었고요. 90분 출전해서 예상골 수치는 0.15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벌리전 참 마무리가 안 됐던 토트넘이었습니다. 마지막 크로스, 마지막 패스, 그리고 슈팅까지도 결정력이 좋지 않았던 토트넘이었고요. 그래서 이 공격진들의 현재 이 폼을 보니까 맨유전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원더골 아닌 이상 힘들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존슨을 오른쪽에 기용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른쪽에서 뛸 때 존슨이 그나마 좀 크로스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는 벤 데이비스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에 의해서는 한동안 또 못 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벤 데이비스가 고맙고 안타까운 게 어떻게 또 반더벤 복귀하는 시점까지 딱 소화를 해주고 빠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벤 데이비스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로셀소도 근육에 좀 문제를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큰 부상이라면 맨유전의 로셀소를 못 볼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로셀소가 못 나온다면 후반전 그 멤버로 나와야겠죠. 벌리전 후반전. 그래서 힐, 히샬리송, 존슨, 그리고 셉스키 이 4명에게 의존해야 되는 경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스트 플레이어를 꼽아보겠습니다. 역시 페드로 포로였고요. 득점이 나오기 전에도 공수 양면에서 포로가 정말 잘해줬습니다. 크로스도 정말 좋았고, 그리고 패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잘 막아줬던 포로였고요. 다음 맨유전부터는 사실 이 포로의 슈팅이 좀 많아지는 게, 횟수가 좀 많아지는 게 오히려 토트넘의 득점 기대값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트넘에서 현재 킥이 가장 좋은 선수는 포로기 때문에 그래도 포로를 좀 잘 사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실망스러웠던 선수는 히샬리송이었습니다. 찬 스미스가 정말 많았고 가장 아쉬웠던 선수 두 번째 선수는 존슨. 둘은 훈련 끝나고 항상 이 슈팅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로스 연습이나 그리고 좀 왼발 쓰는 연습을 히샬리송과 존슨 오늘 경기에서 사실 약발을 쓰면서 조금 아쉽게 마무리됐던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는 좀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놀라게 한 선수 역시 포로였습니다. 원더골이 없었으면 아마 벌리전과 또 재경기를 치렀을 것이고 혹은 마지막에 암두니 선수가 골을 넣어서 졌을 수도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참 아찔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벌리전 1대0으로 그래도 승리를 챙겼습니다. 다음 맨유전까지 이제 약 열흘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래도 반더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거든요. 또 벤탄쿠르가 12월에 깜짝 복귀를 했듯이 메디슨도 우선은 1월 중반에 복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메디슨도 개인적으로 좀 깜짝 복귀를 해준다면 지금 현 상황에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벌리전 시간이 그래 좋지 않았는데 새벽에 참 힘든 경기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토트넘 팬들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토트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